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도 잘 벌고 보유한 자산도 많은 회사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말 좋은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보유금이 많고 적은지, 그리고 돈을 잘 벌고 못 버는지에 따라서 크게 4사분면으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A와 B라는 사분면에 속한 회사를 찾는데요. A 사분면은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도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일 것이고,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코에이라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리고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이거나 돈을 받으면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거나 저금을 하잖아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100%라고 하지, 본인이 받은 월급 전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었다고 수익률을 50%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회사도 운영하는 돈이 영업적인 성격과 비영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성격의 돈만을 가지고 봐야지 실질적인 ROE 같은 것이 나오고, 비영업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 돈들을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발라내 봐야 실질적으로 회사에 유보된 돈이 얼마만큼이 있는지, 이 회사가 청산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돈이 남아 있는지, 혹은 오히려 빚이 많아서 갚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웨이를 보면은 순자산, 영업적인 순자산은 약 2조입니다. 이 2조라는 돈으로 1년 동안 영업을 하는 건데, 1년 동안 나온 당기순이익이 올해 6천억 원이 나왔다고 치면은 ROE가 약 30%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업적인 성격의 돈인 2조를 굴려서 6천억 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ROE가 30%이니까 그만큼 회사가 영업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적인 성격의 순자산을 보면은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빚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 회사는 청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돈이 많아서 주주들에게 갈 돈보다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먼저 갚고 주주들에게 갈 돈이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B라는 섹터에 속한 회사로서 회사 보유금은 적지만 돈을 꽤나 잘 버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세세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앞서 말씀드린 B라는 그 사분면에 속한 코웨이의 성장성과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 채권 그리고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2015년도에는 약 12.2%고 2020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3.3%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매출 채권의 비중은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이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죠. 10%가 넘어간다는 것은 100원이라는 돈의 매출이 발생하면은 10원은 나중에 줄게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큰 변동폭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코웨이라는 회사가 매출 대비 얼마만큼 영업이익률이 오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였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는 약 18.7%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승을 해서 이 두 개의 급간으로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15년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뭐 그 점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행히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에서 14%까지 떨어졌지만 뭐 그래도 꾸준히 18%에서 19%로 유지를 한다면 영업이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무형 자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무형 자산의 내용을 보면은 2015년도 7%에서 2019년도 6%로 무형 자산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 자산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30%였다가 2019년도 말에는 42%까지 오른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유형 자산을 많이 취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그만큼 상승하지 못해서 유형 자산의 비중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재고자산의 경우에서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많이 살펴보는데 회전율이 높을수록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을 보면은 2015년도에 35.15였다가 2019년도에는 27.98이 되었는데 그만큼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를 보시면은 재고 자산이 점점 더 쌓여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재고 자산이 비슷한 형태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면 아무래도 이 재고 자산 회전율도 상승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효율적이 됐을 것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그 반대 형태로 가는 거 보니 이 회사가 그러한 재고 자산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예측했던 것과 빗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6년치 자료인데요. 2015년도에는 2,800원의 주당 배당액을 제공했다가 2020년도에는 1,200원으로 좀 많이 깎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주당 배당금이 1,200원까지 떨어져서 그 주주들이 많이 실망해서 조금 이탈이 됐다는 뉴스 기사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추세를 보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15년도에는 3.3%였다가 2020년도에는 1.7%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의 이런 배당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하락을 하는 형태를 띈다면 이 회사가 뭐 엄청나게 성장성을 가진 회사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배당률이 낮아지는 것은 기업을 투자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요소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배당 성향이 2015년도에는 60%에 달했지만 2020년도에는 2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악화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은 뒷부분에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에서는 감가상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게 크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선이고요. 빨간색이 당기순이익 선입니다. 다행히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즉 6년에서 7년까지 7년가량 계속해서 당기순이익보다 더 높은 흐름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발생된 이런 돈들이 실제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많은지를 봐야겠는데요. 이렇게 정수기나 매트리스 같은 것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이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현금 흐름이 작다면은 이 회사는 빚을 져서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되니까 회사의 현금 흐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비교를 했을 때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다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유무형 자산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2020년도 3분기에는 약 1938억 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수치이지만 어쨌든 2015년도보다는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2015년도에는 2134억 원을 갚아갔지만 2020년도에는 715억 원만 현금 흐름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2015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도 약 21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준 것은 이 돈을 갚아나가는 폭이 점점점 하락한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점점 더 많은 돈을 갚아 나가야지, 마이너스 값이 점점 더 커져야지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발생한 돈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서 갚아나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뭐 다행히 계속 마이너스여서 양호한 상태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기업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은 웅진코웨이가 최근 들어 한 64,8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촌도 초에 코로나 때문에 47,0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52주 최고가를 보면은 93,000원인 것을 알 수 있고, 52주 최저가는 47,2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현재 주가는 64,800원이고 기업의 가치는 약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웨이의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ROE를 살펴보니까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가 지금 한 17,000원대인 것을 알 수 있고, ROE가 40%대이더라도 적정 주가가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은 절대가치 평가법으로서 뭐 PER을 멀티플을 계산해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적정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64,800원도 이 코웨이라는 회사가 구독 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받아서 이 가격에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9만 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또는 9만 원대부터 이 주식을 보아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높은 ROE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주가는 많은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회사에 잉여금은 없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인 비사분면에 속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만큼 주가가 지금 그에 맞게 평가를 받고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좋은 기업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 회사에서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주가 상승 여지는 해외 확장 여부, 특히 아시아 지역의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일부에서 영상에서 제가 다뤘는데요. 이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 상승률이 1, 2%밖에 되지가 않고, 아시아 시장, 즉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시장에서 연간 36% 정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의 확장성이 성장성의 판가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 성장 추이 확인과 공장 가동률을 계속해서 확인함으로써 이 회사가 얼마만큼 외형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성장을 이뤄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 번째 코웨이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